also dancing in the dark. Don't follow me, you'll end up in my arms. You done made up your mind. I don't need no more signs. Can you?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학기는 공부에 좀 집중해보자 다짐을 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또 알바 공고를 뒤적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남들 놀 때 일하러 가야 하는 그 기분, 사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묘한 소외감이기도 하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기분은 좋지만 그 돈 벌려고 사장님 눈치 보고 진상 손님 상대하며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좀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다가도 결국 또 출근 시간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저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알바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막 퇴근하고 녹초가 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남의 돈 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죠. 오늘 서라운드에서는 알바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썰부터 우리가 꼭 챙겨야 하지만 은근히 잘 모르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권리들까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라운드의 DJ 병디. 저는 콩디. 저는 쩐디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의 DJ가 또 함께 앞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쩐디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DJ로 합류한 쩐디라고 합니다.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서라운드를 좀 더 다채롭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환영합니다. 앞으로 같이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가요. 네, 제가 알기로 콩디랑 쩐디가 과 선후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좀 친해졌어요? 이제 친해져 봐야죠. 좋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이 두 과 선후배의 케미도 좀 기대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벌써 개강한 지 2주가 넘어가네요. 어떻게 다들 우리 DJ들 학교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슬슬 익숙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제발 좀 종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날씨도 이번 주 날씨도 되게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좀 은근히 추운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아직도 밤만 되면 꽤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녹음 때 사실 외투를 좀 얇게 입고 와서 그런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뒷날부터 좀 감기에 걸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요? 다행히 지금은 좀 나아서 괜찮아졌지만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다들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학년인지라 사실 뭐 취업 준비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될 시기라 아르바이트는 잠깐 미뤄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학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외라던가 학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좀 꿀알바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홀서빙이나 몸 쓰는 게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학생들 가르치는 건 재미있게 했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교양 수업으로 교육 심리라는 과목을 듣거든요. 혹시 나중에 학생들 또 가르칠 일이 생긴다면 좀 써먹어보고 싶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제 적성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쩐디는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나요? 네. 저 지금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명디처럼 과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그 닭강정 집에서 알바한 거랑 그리고 축구장에서 입장 게이트에서 물품 검사했던 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다양하게 해봤다, 그렇죠? 나중에 좀 더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지금 이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교내 근로만 하고 있고요. 작년 2학기에 빵집 알바를 처음으로 해봤고 처음으로 해봤던 알바는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뮤지컬 샤프롱 알바였어요. 그러면 직접 뮤지컬에 출연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제가 했던 뮤지컬이 네. 애니라고 하는 뮤지컬이었는데요. 네. 이게 배경이 고아원이라서 이제 여자 아역 배우들이 2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 담임 선생님처럼 20명을 좀 케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되게 우리 DJ들도 이색적이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또 오늘 주제가 아르바이트인 만큼 DJ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라운드의 작가 또 기술 PD님의 썰들도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일단 음악 듣고 돌아와서 1부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1부에 들어가기 앞서 서라운드 청취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CR을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다양한 방송 이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This club don't close till 6 a.m. She say that she'll be here till then. Ask what's up with me after. I'll probably be in bed. She only strips on the weekend. She told me that she's a fan. I'll just sit here and pretend that I don't wanna be with you instead. Said I would with you, okay. With you. Oh. I told you I focus on me, but I've been on bullshit since you left me. That wasn't my plan, but you out here again doing shit, trying to test me. You moving spiteful and doing shit, hoping that it gets back to me, babe. I would rather be back at your place. Tell me, can I come back there again? Cause I'm over us being messy. I'm reminiscing on that one time we were fucking crazy in the backseat. Yeah, the sex was cool and all, but honestly I miss my bestie. I got so much to update you on, I'm begging you baby to text me. Said I would with you, okay. With you, oh. It's 5 a.m., my head is spinning. I got so drunk now I can't feel shit now. At least it makes it easier to pretend that I don't wanna be with you instead. Yeah. With you, rather be with you, rather be with you, with you. 네, 노래 듣고 1부로 돌아왔습니다. 쩐디는 첫 방송인데 좀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어때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 지금까지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잘 따라가겠습니다. 첫날에 이런 우여곡절, 진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근데 아르바이트 관련된 주제에서 우리 서라운더 중에서 상윤 PD가 알바하는 곳에 땡활의 달인 촬영이 왔다는 거 다들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SNS 스토리에 자랑하는 거 올렸잖아요. 자랑했죠. 그러면은 TV에 나오시겠네요. 어. 저는 TV는 사실 평소에 잘 보진 않는데 상윤 PD가 나오는 회차는 꼭 제가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서라운더의 폴킴이 드디어 데뷔를 하는 건지. 아, 저도 본방사수 할게요. 이 알바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혹시 여기 DJ들 중에서 교내 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론 저랑 주연 작가랑 헤디가 교내 근로 유경험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콩디랑 주연 작가는 서강 프리즘 활동을 하면서 발전 홍보팀에서 근로 중이라고 하고 헤디는 로욜라에서 근로를 해봤다고 하네요. 콩디는 서강 프리즘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대외 활동 같은 느낌이 좀 더 컸는지 아니면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 느낌이 좀 더 컸는지 실제로 경험해봤으니까 좀 도움이 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더 가까워요? 보통 이제 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교내 근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막 따로 시간 내서 기획회의도 해야 되고 막 아이템들 발굴하고 뭐 따로 뭐 수업을 빠지고 인터뷰를 하러 간다는 등 되게 좀 시간 할애할 부분도 많은데요. 그래도 뭔가 스펙도 되고 또 돈도 좀 주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연 작가님 보니까 요즘에 진짜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이렇게 콩디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또 많네요. 혹시 쩐디는 다음 학기에 해볼 생각 있어요? 저도 시켜주시면 하겠는데 네.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 될까. 그쵸. 네. 좀 더 심사숙고 해보는 걸로 하는데 또 헤디 말에 따르면 로욜라 근로를 해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설거지랑 전구 갈기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근데 로욜라 근로가 도서관인가요? 네네. 도서관에서 설거지할 게 있나요? 신기하다. 사실 또 교내 근로하면 꿀알바의 상징이긴 하죠. 근데 주연 작가가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서강 프리즘은 꿀알바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들 좀 참고해주세요. 근데 알바 중에는 우리가 꿀알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극한 알바도 있고 이런데 주연 작가랑 헤디는 편의점 야간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혹시 다들 극한 알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원이랑 과외 알바만 했어가지고 진짜 항상 꿀을 찾는 꿀벌처럼 편하게 알바를 했는데 친구들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카페 중에서 그 둘섬 알죠? 둘섬? 네네. 네. 거기는 음료뿐 아니라 그 유명한 디저트 있잖아요. 초코 올려진 딸기 올려진 초코 케이크. 그거에 이제 딸기 같은 것도 직접 좀 씻어야 되고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매니저나 알바생들한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하고 또 이것도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제가 오고 가면서 봤을 때 와 진짜 힘들어 보인다 했던 알바가 그 백종원 님이 하시는 다방 카페 알죠? 네. 거기에서 한참 작년에 100원으로 아메리카노 할인 프로모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았어서 왜 아메리카노는 회전율이 되게 빠른 음료잖아요. 샷만 넣으면 되는데도 진짜 무슨 플래시 게임 옛날에 하던 게임들처럼 막 카페 게임처럼 사람들이 몰려서 와 저걸 보고 알바생은 진짜 스트레스였을 것 같다라는 극한 알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콩디 극한 알바 경험 있나요? 저도 사실 진짜 힘든 알바는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1학년 때 했던 샤프롱 알바가 매일 9시까지 출근을 했어야 했거든요. 이제 1학년을 맞아서 첫 여름방학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게 돼서 좀 스스로도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연습이 늦어지면 막 저녁 9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9to6의 직장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쩐디는요? 네, 저는 닭강정 튀기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주방보조 알바였는데 제가 이게 2022년도에 여름부터 겨울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루 종일 닭을 튀기고 있으면 와 진짜 옷이, 덥죠. 네, 기름이 엄청 많이 튀기기 때문에 옷이 엄청 미끄덩거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해 겨울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해 겨울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와,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진짜 힘들었겠다. 밤새 닭을 튀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서 그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보면 사장님이 끝나고 가면 치킨 하나씩 서비스로 주고 이러던데 진짜요? 혹시 착한 사장님이셨나요? 네, 그때 치킨도 받고 그에 곁들여 먹을 여러 가지 와. 것들도 주셨습니다. 먹을 복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꿀이라고 놀렸는데 편의점도 전바점인 게 이 주택가 편의점이 진짜 힘들대요. 관광지는 사람이 많아서 바쁘기는 해도 사실 뭐 다들 놀러 온 거라서 기분 좋게 사고 나가는데
와, 주택가는 이 진상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그런 경우에는 물류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취객도 상대해야 하니까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헤디는 공항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해봤다고 하는데 거기는 손님이 끊이지가 않아서 휴식 시간을 빼면 1초도 못 쉬었다고 하네요. 해본 알바 중에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 말로 듣기만 해도 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디는 뷔페 알바도 해봤다는데 거긴 규정도 엄청 빡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넘기게 하고 그리고 일은 진짜 힘든데 남는 음식도 안 주시고 사실 또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또 시급도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앞머리까지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네. 와, 심하다. 진짜 피곤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작가분들이 써주셨는데 헤디가 야구장 알바도 해봤다고 하네요. 아니 오늘 휴무인 우리 DJ 헤디가 되게 썰들이 많은데 갑자기 헤디 보고 싶다, 그죠? 오늘 안 왔는데 아무튼 근데 야구장 알바는 야구 좋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보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저도 1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야구장에서 알바를 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그것도 좀 함정이 있는 게 야구장 알바가 보통 1급제라서 연장전을 가서 경기가 늦게 끝나도 돈을 더 안 준다고 합니다. 결국 퇴근만 더 늦어지는 건데 그래서 아마 알바생들은 속으로 연장 가지 않기를 좀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야구고 뭐고 알바가 원하는 건 사실 아무래도 칼퇴근이죠. 그죠. 또 알바하면 우리가 단기 알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DJ분들 혹시 단기 알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우리 서라운더 분들의 단기 알바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상윤 PD는 모델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주차봉 흔드는 주차 알바. 아니 서라운더 폴킴한테 이런 걸 시키면 안 되지. 또 주연 작가님께서는 모르는 집 벨 누르면서 아파트 공사 동의서 받는 알바. 와, 제가 같은 인프피라서 아는데 인프피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무대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야, 네, 우리 주연 작가님도 정말 애 많이 쓰셨다. 또 제가 해본 건 아닌데 제 학회 부원들 중에서는 단기 알바는 아니고 이렇게 좀 콩디처럼 서포터즈 형식이나 대외 활동에서 좀 대기업들은 이런 지원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남는 게 있으면 자기 몫으로 좀 떨어지니까 혹시 우리 청취자 대학생들 분들 중에서 스펙도 쌓고 또 돈도 벌고 싶으면 이런 대기업 대외 활동도 돈 버는 데 있어서 좀 쏠쏠한 것 같아요. 콩디는 좀 단기 알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샤프롱 알바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해서 좀 단기 알바라면 단기 알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 아이들이랑 정도 되게 많이 들어서 나올 때 좀 슬펐고요. 또 다른 건 사실 그 알바가 단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일을 하루만 해서 어떻게 단기가 됐는데 네. 그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서 이렇게 막 챈트 부르면서 애들 놀아주는 그런 알바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잘린 거예요? 아니면 그만둔 잘린 건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대학교 면접이라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냥 1급 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쩐디는 단기 알바 해본 거 있어요? 네, 저는 하루 알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축구 입장 게이트 물품 검사였는데요. 그 저희 K리그에는 걸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께서 이 걸개 현수막 같은 걸 갖고 오셔서 상대팀 팬들을 조롱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팀을 응원하는 그런 걸개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홈팬 입장 게이트면 그래도 단속할 게 별로 없어서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정 팬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원정 팬 입장 게이트면은 보안요원 형님들이랑 함께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몸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그런 또 극한 알바 중에 하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알바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알바 스타일이 확연히 갈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돈 많이 받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급이 좀 낮더라도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알바가 더 오래 못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알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죠. 청취자분들도 같이 골라보시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떤 알바를 더 선호하시나요? 자, 시급은 높은데 몸이 부서지는 알바 대 시급은 낮은데 하루 종일 여유로운 꿀알바. 진짜 극단적인데 저는 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뭐 스펙은 아니고 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든 길게 하면 그것도 또 자기 인내심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왜 좀 편하게 일하면 좀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버티고 또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좀 배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진지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듣고 있죠, 콩디? 자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콩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콩디.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시급은 높은데 몸이 부서지는 알바가 저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알바를 해보면서 확실히 이게 금융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들어오면 나 잘 버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시급은 낮은데 하루 종일 여유로운 꿀알바 사실 이건 제가 해봤는데요. 좀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뭔가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시키고 혼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알바 특성상 편하게 폰을 보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왜 없지? 오히려 그런 거에 불안감을 느껴서 맞아요. 꿀알바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질문을 잘 보시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시급도 높고 업무 강도도 낮은 알바가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과외입니다. 아, 저희 도형 작가님도 이번에 바로 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알바의 끝판왕 아닌가요? 뭔가 도영 작가님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진짜 이 과외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주변에 그 과외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과가 아무래도 의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대생 다니는 친구가 부잣집에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시급을 꽤 많이 받는데, 쩐디 얼마인지 맞춰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5만 원? 시급 5만 원, 그거의 딱 2배인 시급을 10만 원, 1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와, 10만 원이요? 네, 진짜 그 말 듣고 와, 진짜 의대생은 다르구나 잠깐 벙쪘던 기억이 있어요. 부럽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는 게 이게 전문과의 선생님은 너무 비싸고 그죠. 오히려 대학생은 수능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은 공식이나 문법 이런 거 진짜 기억 잘 안 나거든요. 맞아요. 저도 요즘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막 다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갓 수능 끝낸 대학생이 제일 실전 감각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술 때문에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도 이제 반오십에 해당하는 나이다 보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첫 마디부터 짜증이 나 있는 진상 손님이 단골인 가게 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화만 내는 사장님이랑 단 둘이 하는 알바.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둘 다 최악인데 우리 작가님들 밸런스 게임 늘 보면 진짜 상상력이 최고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 진상 손님이 단골인 가게 이걸로 해볼게요. 저는 뭔가 어디 아르바이트나 또 뭐 어디 조직에 있을 때 제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누가 제 갑인지를 늘 생각하거든요. 아르바이트에 있었을 때 제 갑은 돈을 주는 사람은 이제 점주니까 사실 진상 손님은 뭐 저한테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MBTI가 인프피라 남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사장님이 화를 내는 것보단 진상 손님한테 화를 듣는 게 좀 더 감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어렵다. 우리 콩디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완전 진상 손님 쪽인데요. 사장님은 퇴근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좀 진상 손님은 한번 퍼붓고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또 가끔 알바한테 막 화풀이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보면 진짜 현타 오긴 하는데요. 저도 사실 진상 손님을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손님을 화나게 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진짜 싹싹 빌면은 다 봐주시니까 또 혹시 초년생 분들은 또 싹싹 빌기 권법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쩐디는 어떤 게 좋아요? 저는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건 사실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는 이제 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은 어쨌든 사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다들 확실하게 이렇게 알바 경험이 있으시니까 공감이 완전 100%로 잘 되시네요. 진짜. 그럼 이번엔 좀 더 다른 게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 알바 이름을 대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있다, 자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겠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콩디도 진심이 아닐 때 되게 힘들어요. 와, 대본을 진짜 리딩할 때. 재밌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비누랑 뭐 바디 스프레이 파는 걸로 유명한 그 비건 러땡 알바. 이 러땡 알바는 향기가 난 비누랑 입욕제 파는 매장인데요. 손님한테 적극적으로 말 걸고 제품을 직접 발라주면서 설명하는 게 기본이라 극강의 외향형 성향이 필요한 알바로 유명하죠. 아, 사실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 러땡 제품들에 진짜 푹 빠져 있어서 저는 제 취미랑 좀 맞다 보니까 해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제가 신촌역에 있는 러땡을 가봤는데 요즘은 막 그렇게 왁자지껄하고 막 뭐 사라, 뭐 테스트해봐라, 머리 감겨주겠다 이런 느낌의 호객 행위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이거 사시겠어요? 하면 그냥 계산만 해주는 정도라서 저는 러땡 알바 적극 해보고 싶습니다. 오. 콩디는요? 오, 맞아요. 요새는 확실히 예전보다 그런 호객행위가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창 그때 유행할 때 좀 유명했던 매장도 제가 알기론 강남점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신촌점에 가봤는데요. 확실히 좀 덜 예전보다 권하시고 또 신제품을 그래도 테스트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또 바로 또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러땡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추천하고 저것도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했는데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면 네. 또 기분이 좀 상할 것 같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쩐디는 MBTI가 뭐예요? 저는 ISTJ.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러땡 알바를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두 번째 Yes or No 밸런스 게임은 우리 대포 찜땡 알바 그 찜닭집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기 신촌에 있는 찜닭집인데 손님 입장할 때부터 직원들이 화이팅 넘치게 인사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응대가 가게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 이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좀 러쉬랑 결이 비슷하게 외향형 성향이 필수인 알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은 가보신 적 있어요? 쩐디는 가본 적 있어요?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 콩디는요? 저는 유명하다고 말만 듣고 가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때 후배랑 밥약할 때만 해도 여기에서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할인 막 이벤트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막 손님이 할인을 받았을 때 진짜 나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기분이 좋아야지 손님도 뭔가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서라운드에 와서 가끔 이제 부원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명디는 뭔가 진짜 공감이 안 되거나 진짜 관심이 없으면 리액션을 해도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티가 나나요? 완전 나죠.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 직원으로서 손님의 입장에 공감을 잘 못해주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기계적으로 공감하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여기에 찜닭 알바는 좀 기피하고 싶어요. 콩디는 가능해요? 콩디도 좀 관심 없는 얘기할 때 리액션이 좀 딱딱해지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관심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손님이 할인받으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아마 무료한 알바 생활에 중간중간에 뭐 가위바위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살짝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진짜 웬만해서는 좀 가능하다 파여가지고 그냥 좀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능하다 쪽인데요. 일단 저는 일회성 만남에 강해서 그냥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대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찜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혜리가 했던 뷔페 알바와는 다르게 여기는 네. 좀 남으면 주지 않을까요? 콩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곤궁한 자취생에게는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알바이지 않을까. 오, 진짜 꿀팁이다. 이게 꼭 소득이 아니더라도 그쵸. 남는 게 있으면. 근데 저희 말고 서라운드 부원 중에서 좀 잘 어울리는 이런 브랜드를 골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콩디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러땡 매장 아르바이트랑 우리 서라운드 부원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원이 있다라고 하면 누굴까요? 저는 듣자마자 떠올랐는데요. 네. 뭔가 기량 작가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기량 작가님이 이제 가가지고 막 이거 발라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바르고 막 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량 작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딱 이거 보자마자 우리 지혜 기술 PD님 있죠. 요즘 러쉬의 트렌드가 막 뭐 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은한 미소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저는 딱 러땡 하자마자 우리 이제 지혜 기술 PD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완전 그죠. 찰떡인데요. 기량 작가님보다 좀 더 잘 어울리는 걸로. 다음으로 우리 쩐디는 이 찜닭집
이 신촌에 있는 유명한 찜닭집과 좀 잘 어울리는 아르바이트생이 서라운드에 있다면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디가 누구를 골라줄지. 네. 저는 헤디를 고르겠습니다. 오. 헤디를 고르는 이유는 일단 주문 추천을 하면은 믿음이 좀 갈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저런 거 메뉴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죠. 식당 아르바이트는 아무래도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것저것 알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첫 알바비로 뭐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다들 또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우선 모아두고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랑 같이 썼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잔액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막 카드를 좀 긁을 수 있어서 진짜 알바할 때 그때가 좀 그리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마 그때 첫 향수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향수를 뭔가 생활비만으로 사기에는 아까웠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사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좀 너무 아득해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그냥 생활비에 좀 더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뭔가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있는데 내가 벌었으니까 조금 낭비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정말 즐겁게 쇼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처음 알바를 시작했던 게 선글라스를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본 목적 달성을 까먹어서 지금 다시 하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안 눈독 들이던 무선 이어폰을 샀는데요. 사자마자 귀에 꽂고 걸어 다녔거든요. 네, 아직도 그 노이즈 캔슬링의 첫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제 귀를 이렇게 딱 감싸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소음은 듣지 마.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 그게 좀 알바의 묘미 아닐까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알바 이야기 신나게 나눴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
저희 2부에서는 조금 더 특이하거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색 알바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오, 이색 알바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SNS에서 우연히 봤는데 1일 여자친구 알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여행을 가거나 가족 행사에 파트너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하루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건데 수요가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합니다. 쩐디도? 네.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알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보복대행 알바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대신에 상대방한테 항의 전화나 악성 리뷰를 남겨주는 방식이라는데,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돈 받고 해줬다가 정작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네요. 알바도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따져봐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주휴수당 관련해서 쪼개기 알바? 이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휴수당도 사실 처음엔 저는 개념 자체를 몰랐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주려고 주당 딱 14시간으로 이렇게 쪼개는 사장님들이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알바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일부러 막 11개월에 자르는 사장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알바생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서러운데 요즘은 근무 중에도 아예 앱으로 알바생 위치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사장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와, 이건 경우에 따라서 불법인데도 은근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런 걸 알고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들게 일하는데 또 몰라서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알바하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명디는 혹시 몇 살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는 딱 20살에 학원 아르바이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그때 막 거기 사장님, 원장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해주셔가지고 되게 무심코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특히 청소년들이나 이제 막 성인이 되는 분들은 또 이런 문제에 더욱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미성년자의 비율은 4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절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적다.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는 관련된 법을 접할 일도 많이 없고 아니면 또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는 경우도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교육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을 했는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에 학교에 의미 없이 출석만 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뭐 다른 수업을 듣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려 하는 시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면 필수로 알아야 할 것들을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고3일 때 수능 끝나고 학교를 가긴 했는데 막상 가서 특별히 한 건 없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하염없이 시간을 때웠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학교 잠깐 나왔다가 또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그 시간이 그렇게 짧진 또 않아서 낭비되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점차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번 다른 현상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DJ분들은 혹시 프리터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프리터족이 혹시 뭔가요? 프리터족은 자유를 의미하는 프리,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합친 용어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거 얘기하니까 들어본 것 같은 게 프리터족 브이로그도 좀 봤던 것 같고 관련된 영상을 너튜브나 인별그램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리터족이라는 용어 자체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난 몇 년간 프리터족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취업난, 청년 실업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프리터족이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된 뉴스를 하나 봤던 것 같은데 최근 국내에서 프리터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되고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면서 프리터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다는 분석도 본 것 같아요.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터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꽤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프리터족에 대한 DJ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20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프리터족 자체에 대한 생각도 좋고 과연 나라면 프리터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저는 남 눈치를 많이 보고 과연 남들이 내가 프리터족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걸 좀 우선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요즘 아직 한국 사회에는 뭔가 그래도 주류 전통으로 남아있는 게 몇 살에 취업하고 그래서 몇 살에 좋은 사람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은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전통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터족이 주류인 사회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프리터족이 좀 주류가 된다면 저는 한 번쯤 좀 번아웃이 오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교를 다닐 날보다 이제 취업이 더 가까워진 날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직장인들은 저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월화수목금을 대학생처럼 공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표를 직접 짜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걸 어떻게 반복하는지 진짜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프리터족으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콩디는요? 확실히 우리나라도 좀 날이 갈수록 최저시급이 높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정말 많은 프리터족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슬픈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빵집 알바를 하면서 좀 단순 노동이 맞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좀 효용성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알바라는 게 좀 단기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명예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저도 콩이랑 비슷하게 프리터족은 최저시급 인상이랑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혼자 먹고 살기 크게 부족함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프리터족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미래에 네. 프로 너튜버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ISTJ인데 인생 계획이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프로 너튜버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프리터족으로는 아마 살 수 없지 않을까. 이게 크리에이터 알바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네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저희 셋 다 프리터족은 좀 힘든 걸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프리터족이라고 하니까 저도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쉬었음 청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네, 프리터족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쉬었음 청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직활동도 아예 하지 않아야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걸로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쉬었음 청년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없어야 통계로 잡힌다는 건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국가의 현재 경제나 앞으로의 전망이 있어서 청년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할 텐데 이제 아예 구직 의사조차 없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전무한 청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단순히 청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취업난 문제도 있고 사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긴 하죠. 네, 맞아요. 저희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휴수당 문제, 쪼개기 알바 이런 문제들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저시급 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업무 외에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알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강도의 업무에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있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신적 고통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에 청년들의 우울감이 만연해지는 게 좀 걱정됩니다. 네, 정말 큰 문제죠. 네,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저희 청년 세대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이 정말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모두 응원드리고 또 밝은 미래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2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 그랬어 다 뭐든지 늦었어 뭐든 빨리 깨닫지 못했던 날 너의 소중함들도 내게 온 그 기회들도 그땐 바보처럼 앞서가던 그 친구들의 뒷모습은 내게 거대한 그늘로 애써 따라가려던 버거웠던 그 몸부림 속에 나도 모르게 좁혀지던 그 거리는 난 아니라고 타고난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는 나라고 매일 부르던 노래 너무 부족하다고 매일매일 꾸려 했던 그 발에 흐르던 땀은 증발하지 않아 차곡차곡 내 빈틈에 이야기들로 차 난 이제서야 두려웠어 뭐든 안 될 때 이것저것 핑계만을 떠올릴 때 나를 바라보는 눈 남의 눈에 나를 맞추려던 길었던 날들 거쳐야 했던 그날들 난 아니라고 타고난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는 나라고 매일 부르던 노래 너무 부족하다고 매일매일 꾸려 했던 그 발에 흐르던 땀은 증발하지 않아 차곡차곡 내 빈틈에 이야기들로 차 난 이제서야 좁은 가슴들이 던졌던 그 원망들과 쉬웠던 외면 다행히도 늦지 않아서 포기하지 마 아프면 아픈 얘기 그 모든 순간순간 나만의 이야기야 멈추려 하지 마 분명 날아오를 기회가 와 좀 늦더라도 내 눈가에 주름 깊은 곳에 뭐가 담길지 궁금하지 않니 답은 조금 미룬 채 지금은 조금 더 부딪혀봐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에피소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했다 보니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두 DJ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뭐 그런 얘기 나누니까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나 생소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회 현상도 같이 짚어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청년들이 요새 왜 알바조차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쩐디는 오늘 처음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처음은 진짜 정말 떨리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없이 정말 잘 해내신 것 같은데 완전. 그래도 처음이니까 또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오늘 또 워낙 앞선 두 DJ분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또 큰 문제 없이 방송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쩐디의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에피소드를 다뤄보면서 저희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밸런스 게임도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특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 그리고 사회 현상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싶고요. 저희를 포함한 모두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알바생들, 청년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명디 꽁디 쩐디였습니다. 꿈고 있던 소년의 작은 날개 옅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작은 날개짓마저 넌 알 수 없다고 지쳐버린 널 막아설 때 어디서